여러분, 오늘은 정말 미친 역사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억울한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코 광해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억울하냐면 살아생전에는 폭군이라고 욕먹고 쫓겨나고 죽어서도 몇백 년 동안 계속 폭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야 이 사람 폭군이 아니라 성군 아니야? 이런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 제가 팩트만 가지고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유능한 왕을 왜 쫓아냈냐고요. 일단 광해군이 왕이 되는 과정부터가 진짜 드라마예요. 이 양반은 서자 출신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서자가 왕이 된다?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임진왜란이라는 초대형 재앙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조가 의주로 도망가고 있을 때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의병을 모으고 군량미를 모으고 진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어요. 백성들이 보기에는 도망간 왕보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세자가 더 왕 같았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광해군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선조도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세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선조가 진짜 못된 짓을 하나 하거든요. 늙은 나이에 젊은 왕비를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영창대군이라고요. 그리고는 이 어린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광해군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전쟁 때는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토사구팽이에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광해군이 결국 왕위에 올랐어요. 1608년이었죠. 근데 왕이 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뭔지 아세요? 나라가 완전히 거덜났어요. 임진왜란 7년 동안 조선 팔도가 다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 국고는 턱텅 비어 있었어요. 게다가 북쪽에서는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뭘 했는지 아세요? 진짜 미친 듯이 일했어요. 먼저 대동법이라는 혁명적인 세금 제도를 시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세금을 현물로 냈거든요. 쌀이나 배 같은 걸로요. 근데 이게 운반하다가 다 썩고 중간에서 관리들이 빼돌리고 진짜 비효율의 극치였어요. 광해군은 이걸 쌀로 통일해서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가 훨씬 효율적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전쟁으로 불타버린 궁궐들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을 차례로 복구했죠. 이때 양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백성이 굶어 죽는데 무슨 궁궐 공사냐고 난리였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궁궐 공사하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백성들이 품삯을 받고 일할 수 있잖아요. 광해군은 그때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더 대단한 건 외교정책이에요. 당시 명나라와 후금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는데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니까 당연히 명나라 편을 들어야 했죠. 근데 광해군은 뭘 했냐? 중립외교를 했어요. 겉으로는 명나라 편인 척하면서 후금이랑도 적당히 잘 지내려고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었는지는 나중에 병자호란 때 증명됐죠.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하자마자 친명뱀 정책을 쓰다가 후금한테 개박살 나서 삼전도에서 무릎 꿇었잖아요. 광해군은 국방에도 엄청 신경을 썼어요. 북방 국경지대에 성을 쌓고 군사를 늘리고 무기를 개발했어요. 특히 화포 개발에 진짜 많은 투자를 했죠. 심지어 일본에서 조총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조선에서도 조총을 만들게 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개혁군주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 왕이 왜 폭군이 됐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광해군이 한 일 중에 논란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창대군을 죽인 거고 또 하나는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거예요. 먼저 영창대군 사건부터 볼게요.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선조가 늦게 얻은 아들이죠.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영창대군은 겨우 8살이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 주변에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려고요. 실제로 1613년에
개축 목사라는 대규모 영모 사건이 터졌어요.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영모였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복동생이지만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잖아요. 조선시대는 왕권이 곧 목숨이었어요. 왕위에서 밀려나면 죽는 거예요. 광해군은 결국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고 거기서 영창대군이 죽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병사했다고 하는데 아마 광해군의 지시로 죽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임목대비 유폐 사건. 임목대비는 영창대군의 어머니예요. 영창대군이 죽은 후에도 계속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서궁에 가뒀어요. 대비를 유폐시킨다. 이건 진짜 유교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폐륜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광해군이 정말 잔인한 폭군이었다면 영창대군도 바로 죽이고 임목대비도 죽였겠죠. 근데 영창대군은 유배를 보냈다가 죽은 거고 임목대비는 유폐만 시켰어요.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광해군이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실제로 광해군 시대의 실록을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라고 직접 명령한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신하들이 계속 죽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광해군은 망설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결국 정치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광해군이 쫓겨나고 나서 누가 실록을 썼느냐는 거예요. 바로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세력들이에요. 자기들이 반정을 일으킨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광해군을 폭군으로 만들어야 했겠죠. 그래서 광해군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최대한 나쁘게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광해군 시대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기록을 보면 오히려 안정적이었어요. 임진왜란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경제도 살아나고 있었어요. 대동법 시행으로 세금 부담도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전쟁이 없었어요. 광해군의 실리 외교 덕분에 조선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어요. 서인들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으로 만든 거죠.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 뭔지 아세요? 광해군이 폭군이라는 거였어요.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인 폐류라라는 거죠. 그리고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인 후금과 내통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인조가 즉위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나요? 개판이 됐죠. 일단 후금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연달아 터졌고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서 떨다가 결국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한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0우고 두례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경제는 어떻게 됐냐고요? 박살났죠. 전쟁 때문에 나라가 또다시 초토화됐고 백성들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어요. 소현세자랑 복림대군도 인질로 잡혀갔잖아요. 광해군이 그렇게 공들여 재건했던 조선이 다시 폐허가 된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인조 반정 세력이 광해군을 비판하면서 궁궐공사가 사치스럽다고 했는데 정작 인조는 뭘 했냐? 자기도 궁궐 증축하고 별장 짓고 난리였어요. 대동법이 백성을 괴롭힌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어요. 왜? 광해군의 정책이 옳았으니까요. 그리고 광해군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창대군 포함해서 영모에 연루된 사람들 몇십 명 정도예요. 근데 인조는 이괄의 난 때 죽은 사람만 수만 명이에요. 병자호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 더 폭군인가요?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18년을 살다가 164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죽을 때까지 복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그 후 수백 년 동안 군으로 기록됐어요. 조선왕조실록에도 광해군은 군이에요. 조나 종을 받지 못했죠. 폐위된 왕이니까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역사학자들이 광해군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실록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광해군이 한 정책들이 다 합리적이고 선진적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인조반정이 조선을 망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일제강점기 때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광해군을 재평가했어요. 왜?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있던 당시 상황과 비슷했거든요.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며 생존을 모색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새롭게 조명받은 거죠. 현대에 와서는 광해군이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어요. 2012년에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동원했죠. 이 영화에서 광해군은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으로 그려져요.
드라마에서도 광해군은 비운의 개혁군주로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거예요. 광해군이 계속 왕위를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영창대군 사건은 왕위를 위협하는 반란 세력을 제거한 정당한 조치로 기록됐을 거예요. 임목 대비 유패도 국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기록됐겠죠. 실제로 태종 이방원을 보세요. 형제들 다 죽이고 처남들도 죽이고 공신들도 숙청했잖아요. 근데 태종은 성군이에요. 왜? 왕위를 지켰으니까요. 세종대왕의 아버지니까요. 광해군과 태종의 차이가 뭔가요? 태종은 성공했고 광해군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광해군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개혁 정책들은 후대에 거의 다 실현됐어요. 대동법은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중립 외교의 필요성도 인정받았죠. 심지어 광해군이 추진했던 의료서적 편찬 사업도 계속 이어졌어요. 다 광해군이 옳았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광해군이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영창대군을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임목대비를 유패시키지 않고 회유했다면, 하지만 그때의 정치 상황에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왕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온건한 방법만 쓴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광해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광해군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왕이었다고. 그의 실용주의적 사고, 개혁적인 정책들은 당시 조선의 보수적인 양반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쫓겨난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광해군이 계속 왕이었다면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병자호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삼전도의 굴욕도 없었겠죠. 청나라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조선이 좀 더 일찍 근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유능한 왕이 무능한 왕으로 기록되고, 나라를 구한 왕이 나라를 망친 왕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요즘도 광해군의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많대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광해군 묘예요. 다른 왕들의 능에 비하면 정말 초라해요. 왕의 무덤이 아니라 그냥 양반 무덤 수준이죠. 그 앞에 서면 참 많은 생각이 든다고 해요. 과연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 아니면 시대를 잘못 타고난 개혁군주였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광해군이 조선 역사상 가장 억울한 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가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했고 잘못된 선택도 했죠.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 그 시대의 한계를 생각해보면 광해군은 최선을 다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 왕이었다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물, 모든 사건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광해군도 마찬가지예요. 폭군의 면모도 있었지만 성군의 면모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광해군의 재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학자들은 계속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어쩌면 몇십 년 후에는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게 역사의 매력이죠.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평가되는 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적 평가들을 한 번쯤 의심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악인이었을까? 정말 그 사건이 그렇게 나빴을까? 승자의 기록만 믿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자는 거죠. 광해군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어요. 개혁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 정치는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역사는 언제든 재평가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광해군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광해군이 폭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